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면접 심사나 적합도 조사와 같은 심사 방법, 그리고 평가 항목별 배점 등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방법을 결정했고요.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시행사항을 우리 심사에도 적극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역단체장 공모가 완료되어 총 37명의 후보자가 등록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 화요일 그리고 4월 14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 12일 화요일에는 광주, 전북 등 9개 광역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시행이 됩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며 도덕성, 의정 활동 능력, 정책 공약 등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이번에 AI 면접 플랫폼을 도입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면접 방법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종료 직후 본 평가에 착수하여 4월 14일 목요일에는 4월 12일 면접을 실시했던 후보지들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그 도덕성 검증을 가장 저희는 우선시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공직 후보자 중에서 2018년 4월 17일 이후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인가요? 예, 3년간 그 공직과 관련된 어떠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 비위 사실이 있는지를 우선 면밀히 심사해야겠다라는 취지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어서 5월달에 시행될 예정인가요? 5월달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 후보자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도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단에 고려가 됐는지. 저희가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도 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기간 중인데요. 굉장히 매뉴얼이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준해서 우리 공직 후보자들도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부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을 그런 예정입니다. 보안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실무팀장을 맡고 있는 조병남입니다. 방금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미 논의가 됐었고요. 방금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5월 달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좀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 광주, 전남, 충남, 제주, 뭐 그렇게 9개. 좀 예, 예. 말씀드리면 전북, 제주,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세종, 대구, 인천 이렇게 9개 지역입니다. 이렇게 9개로 먼저 선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후보자들에 대한 1차 검증이 끝났거나 물론 끝난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로 신청하실 분이 더 있을 예정이어서 연기가 되었고, 또 연기된 곳 중에 다른 근데 서울 같은 곳은 후보자가 직접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관위에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후보자 검증이 안 끝나서 연기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그 절차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정부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저희 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그 검증위원회에서 저희가 39명이 신청해서 3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부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바로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 그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는 저희의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증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검증 분과에서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공직후보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합당 선포식을 한 분은 아직 그 후보자 등록을 못했고 예외 절차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도 이 검증 분과에서 검증을 하시게 되나요? 네, 그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네. 공관위 검증은 수리일에 연습하는 건 14일에 결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14일 날 연습하는 분들은 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14일 날 결정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충북도 지금 단수인데 후보자는 12일이 아니고 14일에 보는 건가요? 14일에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신청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아직 그 공관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논이 된 건 아니고요. 아직 실무팀에서 어떻게 그 이제 저희가 그 후보자 신청이 없는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공관위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고요. 추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동안에 거쳐왔기 때문에 추가 공모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후 시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미 후보자가 다 나왔는데도 추가 공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브리핑은 확정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회의가 2월
12일이죠. 예, 12일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에 관련된 규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정은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은 4월 12일 날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4월 12일. 4월 12일 예, 예. 화요일 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예, 예. 진행될 겁니다.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책임자 공천되고 이걸 다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이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규정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을 저희가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과거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가 뭐 강조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결이 다르잖아요. 이 요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는 건지. 제가 그 비대위원장님의 발언들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것을 보고 실무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변수인데 14일에 면접을 보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근데 오늘 그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예, 네. 그런 이유는 없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건데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오늘 어쨌건 확정된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 밖에 뭐 유추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확정되고 결정되는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끝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까 AI 면접 일부 도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 AI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접을 보시는 건지 알고리즘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AI가 그 현안에 대한 공통적인 질의를 추출해낼 거고요. 물론 그것은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를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또 이슈와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이슈와 현안을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공관위원들이 보시고 아마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질의를 하시게 될 것이고 또 AI가 직접 음성으로 질문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AI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대면 면접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뭐 유연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AI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후보자가 직접 예비 신청 받지 않고 공간에 신청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도 추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서울은 지금 총 6분이 어제 등록을 하셨어요. 어제까지 완료된 게. 근데 거기에서 3분은 검증을 거친 분들이고 3분은 아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긴 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때요, 국장님? 저희가 뭐 후보자님들의 상태, 그러니까 뭐 합격 선정을 받으셨든지 불합격을 받으셨든지 그거는 따로 뭐 외부로 제가 공개를 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은 오시잖아요. 느낌은 누구지? 6명 중에 느낌 오시잖아요. 느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그 도덕성 기준도 강화하고 또 빅데이터에 따른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도 볼 텐데 아마 국민의힘은 시험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이제 무슨 지필고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당의 특징을 잘 좀 구분해서 예,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